시장 통닭집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닭을 손질하고 배달을 다니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연인의 아버지가 나타나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알바생 주제에 우리 아들과 사귀다니. 대기업 회장은 그녀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시장 전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무시당하던 알바생은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중앙시장 통닭집에서 은영이 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도 땀이 줄줄 흘렀어요. 은영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옆 가게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주문이 많아서요. 은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 한 분이 들어왔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닭죽 드실래요? 돈이 좀. 괜찮아요. 서비스예요. 은영은 따뜻한 닭죽을 내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맙다, 아가야.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은영을 친딸처럼 여겼어요. 저녁 무렵 양복 입은 남자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민수였어요. 은영아, 수고했어.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아버지가 저녁에 보자고 하셔서.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어요. 또 나 때문에 혼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민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집무실은 차갑고 엄숙했어요. 은영은 작아 보였습니다. 자네가 민수 여자친구인가? 네, 안녕하세요. 은영이 정중히 인사했지만 강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부모는 뭘 하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알바를 하고. 강 회장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민수야, 이런 여자와 사귀면 안 된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영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은영이는. 닥쳐. 우리 가문에 시장 알바생이 들어올 순 없다. 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은영이 일어서자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어서 가라. 다시는 민수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가 은영을 쫓아 나왔어요. 은영아, 미안해. 괜찮아. 나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은영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 회장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민수 아버지 같은데. 강 회장은 은영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통닭집인가? 은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서 장사를 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이 시장 전체를 없애버리겠다.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이고 참았어요. 알바생 주제에 우리 아들을 꼬셨다고. 강 회장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닭을 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은영은 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세무사 자격증이었어요.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야. 은영이 자격증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한 달 뒤 시장에 큰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여기 다 철거 예정입니다. 직원이 딱딱하게 말했어요. 상인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동의했나요?
강 회장님이 이미 허가받으셨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는데 은영이 조용히 서류를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서류 날짜가 틀렸어요. 뭐라고? 직원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알바생 주제에 나서지 마. 상인들도 은영을 쳐다봤어요. 곱지 않은 시선들이었습니다. 맞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민수 아버지가 화나서 그런 거 아냐?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며칠 뒤 세무서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상인들이 혼비백산했어요. 장부를 뒤지고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다 허위 신고네요. 아니에요. 정확히 냈어요.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상인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은영이 밤늦게 상인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장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상해. 계산이 안 맞네. 숫자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여기 분명히 조작이 있어. 은영이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찾아왔어요. 은영아, 미안해. 뭐가? 아버지 때문에. 민수 얼굴이 괴로워 보였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아버지 말씀 들어. 그럴 순 없어. 널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민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강 회장이 기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은 서울의 흉물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어요. 위생도 엉망이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냅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통닭집 여자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 맞아. 얌전히 있을 걸 그랬어. 은영이 듣고 있었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기 있네요. 우리 아들을 꼬신 여자가. 강 회장이 은영을 가리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봐요. 당당하지도 못해요.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상인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은영은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세무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였어요. 이제 알겠어. 전부 짜고 친 거였구나. 은영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계산기 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시장 설명회 날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여러분, 재개발이 답입니다. 우리 생계는 어떻게 해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요? 시세의 절반입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반대합니다. 은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알바생이 뭘 안다고.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은영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회장이 번쩍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은영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재개발 허가는 가짜입니다. 말도 안 돼. 날짜가 조작됐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은영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도 불법이었어요. 헛소리하지 마.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님 회사는 세금을 제대로 안 냅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은영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비자금 조성, 허위 신고, 전부 다 있습니다. 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 회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여자가 뭘 안다고. 저는 3년간 이 자료를 모았어요.
은영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회사 탈세 규모는 100억 원입니다. 거짓말이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설마. 민수야, 저 여자 말을 믿냐? 자료가 정확해요. 은영이 서류를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민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인가요? 그건 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부 기록과도 일치해요. 은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무서와 짜고 우리를 괴롭힌 거죠.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를 속였어. 이런 나쁜 놈이. 강 회장이 뒤로 물러났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실망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영이 말이 맞다면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상인들이 은영 주위로 모였어요. 은영이가 우리를 구했네. 고마워, 은영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영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싸워봅시다. 상인들이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강 회장은 혼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대기업 회장 탈세 의혹. 방송에서도 연일 보도했어요. 강 회장 측근들 줄줄이 수사. 강 회장 회사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조용히 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은영이가 영웅이야. 정말 대단해. 언론사 기자들이 은영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모으셨나요? 틈틈이 공부했어요. 은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세무사 자격증은 언제 땄나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요.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에서 일하셨나요? 부모님 빚을 갚아야 했어요. 은영 이야기가 방송을 탔어요. 시청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강 회장이 은영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자료를 없애주면 돈을 주겠다. 안 돼요. 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만 봐달라. 불법은 불법이에요. 강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이런 계집애가. 회장님, 언행을 조심하세요. 민수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너까지. 아버지가 잘못하셨어요. 민수가 은영 손을 잡았습니다. 은영아, 미안했어. 괜찮아. 나는 은영이를 선택할게. 강 회장이 벌벌 떨었어요. 너희들 후회할 거야. 며칠 뒤 시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은영 씨와 약혼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상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은영이 복 터졌네. 은영이 울먹였어요. 민수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야.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꽃가루가 날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강 회장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징역 3년, 벌금 100억 원. 강 회장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정의가 승리했어. 은영이 덕분이야. 은영은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석 달 뒤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새 간판들이 걸렸어요. 협동조합 중앙시장. 은영이 이사장이 됐습니다. 체계적인 경영으로 매출이 늘었어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30% 올랐어요. 상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은영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은영은 컴퓨터로 장부를 정리했어요. 모든 것이 투명했습니다. 세금도 정확히 내고 수익도 공정하게 나누고
상인들이 만족했어요. 강 회장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아들한테라도 사과해야지. 하지만 민수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버지.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왔어요. 시장 한복판에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오늘 주인공들 나오세요. 사회자가 소리쳤어요. 은영과 민수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꽃가루와 쌀이 날렸습니다. 우리 은영이 예뻐. 민수도 잘생겼어.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이 할매 키운 것 같아. 예전에 공짜 닭죽을 먹던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은영아, 고맙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가 빨간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라. 은영이 정중히 받았어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민수 부모도 왔어요. 강 회장 부인이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잘 부탁해. 어머니, 잘하겠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다 우리가 만든 거야. 맛있게 먹어. 상인들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은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요. 좋아. 상인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가 질 무렵 은영과 민수가 시장을 걸었습니다.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어요. 시장은 활기로 넘쳤습니다. 가게마다 불이 켜지고 손님들이 몰렸어요.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우리 시장 정말 좋아졌어. 은영이가 살려놨지. 상인들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은영은 통닭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서 시작됐지. 힘들었을 텐데. 민수가 은영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았어. 보람 있었거든.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장의 불빛이 따뜻했어요.